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이제 7번째 시간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케플러 법칙하고 뒤에 나오는 특수상대성 이론 이 부분인데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그 부분만 잘 정리하면 시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낭만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상대성 이론 부분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공부 자체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서 막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만륜력의 발견에서부터 해서 케플러 법칙이 나오죠.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특히 2, 3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1법칙은 타원궤도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이 있으면 주변의 행성들이 실질적으로 원궤도가 아니라 타원궤도를 돈다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고요. 자, 2법칙, 3법칙이 중요한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동일 시간 동안 얘가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동일하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조화법칙에서 요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주기, 얘가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시간. 그 시간의 제곱과 중요한 건 뭐냐면 긴 요 지름 있죠. 근데 이게 타원이다 보니까 짧은 지름이 있고 긴 지름이 있는데 요 긴 지름에 대한 절반, 즉 요 긴 반지름 요거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좀 이따 증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는 만륜력과 요거를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잘 활용하는 거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력 해가지고 만륜력의 법칙이라고 있죠. 중력의 법칙이라고 돼가지고 만륜력 법칙은 뭐냐면 서로 질량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들은 서로 당기는 힘을 작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질량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질량이 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밑에 여기 깔린 게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마찰력, 뭐 수직항력, 탄성력 이런 거 보면 밑에 깔린 게 없어요. 밑에 깔린 게 있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거리 요소거든요. 얘네들은 신기한 힘이에요. 사실은 접촉이 돼야지만 힘을 작용할 수 있다고. 뭐 야구공을 던진다. 그 야구공을 뭐 저기 잡지 않고 던질 수는 없거든요. 접촉이 돼야 돼요, 물체와. 근데 얘네들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신기한 힘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서 보면 R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라지 M이라는 것도 요 스몰 M한테 보면 R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에 대한 요소들을 서로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M, 라지 M의 R의 제곱. 그 요게 이제 힘하고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걸 이꼴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기 G 요거 상수 집어넣어서 이꼴로 표현하게 되면 만륜력 법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걸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제 뭐 면적을 채우면서 공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요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됐죠? 좋습니다.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만륜력이라고 하는 건데 구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심력은 뭐냐면 원운동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얘가 타원이긴 하지만 이걸 원운동으로 우리가 근살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구심력이라는 건 사실 벡터 기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리원에서는 이 부분도 쉽게 말하면 그냥 암기적인 요소로 두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외울 때도 그냥 이렇게 R분의 MV제곱 이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선생님이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잡는 거예요. 또 얘가 이렇게 잡으면 방향이 틀어져서 일로 가려면 또 가지마. 갈라 그러면 일로 와. 어디가 해가지고 계속 매 순간마다 원의 중심 쪽으로 힘을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얘 원운동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F라는 힘이 작용해서 이 M자리 애를 이만큼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1이거든. F, S인데 S 대신에 R만큼 반지름이 R이니까 R만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점점 빨라져서 v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속도 v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평균 구할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fr이라는 게 m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F라고 하면 어떻게 R분의 MV 제곱. 이거 억지로 두들겨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R분의 MV 제곱, MV 제곱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구심력이라는 거를 갖다가 보면
F라고 당기는 애의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여기에 중앙에도 라지 M이라는 애가 있어서 얘를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잡아당기지만. 그래서 이 구심력을 우리가 구심력, 이 원을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 중에 하나가 M과 라지 M으로 봤을 땐 그게 만류 인력에 해당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심력이라는 거는 R분의 mv 제곱이 되겠고, 자 글씨가 mv 제곱이 되겠고, 그 힘으로 작용하는 게 두 행성으로 보게 된다면 중심에 라지 M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만류 인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G 라지 M, M 스몰 m이 되겠고,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R 제곱이 되죠. R 없애고 R 하나 없애줄게요. 그러면 M이라는 게 상쇄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건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거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V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M 그리고 R로 쓸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얘가 이동하는 거리를 갖다가 여기를 잘라서 요거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직선거리가 되죠. 이 직선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R이기 때문에 2파이 R이라는 거리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돌고 있는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V에 대한 관계식까지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V라고 하는 녀석은 2파이 R이라는 애를 한 바퀴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빠르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곱이 되니까 4파이 제곱 R 제곱 되고 T 제곱 되고 R분의 GM이 되거든요. 이런 상수들을 없애자고요. 오케이? 상수 없애고 얘도 상수 없애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도 여러분들 사실은 얘 M이라는 애가 더 크면 클수록 이거에 대한 효과 혹은 작아질수록 효과가 있지만 여기선 고정된다고 보게 되면 이 M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정을 시켜버리자. 그냥 상수 처리해버리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T제곱이라는 것이 여기로 넘어가면 R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는 원이기 때문에 뭐 긴 반지름, 작은 반지름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지만 타원에서는 긴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R 대신에 A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행성의 질량과 관계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행성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 M에 대해서 관계없다는 건 아니에요. M은 관련이 있어요. 누가 당기느냐에 따라서 태양이 당기느냐 지구가 당기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시간은 힘센 애가 더 세게 당기면 이거는 팽팽팽팽팽 돌 거 아니야. 엄청 힘이 세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행성의 질량과 관계없다는 건 지질 요거 애시당초 약분돼 버리는 거 있죠. 자기 질량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파악해두고 그 다음에 공전궤도의 반지름에만 관계가 있다 해서 우리가 요것만 좀 체크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케플러 법칙의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이 케플러 법칙을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 그림 잘 봐요. 우리 이거 했었죠. 1초 뒤에 이만큼 떨어지고 2초 뒤에는 속력이 더 붙어가지고 1초에 10씩 붙죠. G씩 붙어요. G씩.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빨라지니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을 밑에서 던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처음에는 속도가 크고 그 다음에 느려지잖아요. 1초에 10씩 느려지잖아. 이만큼 올라가고 느려진 상태에서 또 10이 더 빠지면 더 느려지기 때문에 그때 이동거리는 더 줄고 그 다음에 또 속도가 더 줄면서 더 줄고 그래서 이게 던졌을 때 쉽게 말하면 궤적과 떨어질 때 궤적은 완벽하게 대칭이 돼요. 붕 던졌다가 떨어질 때 이게 이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가 위성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거나 태양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 행성을 돌리는 거는 완전 저글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위성 가지고 노는 거고 태양이 지구 가지고 노는 거예요. 던졌다가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던졌다 받고 던졌다 받고 던졌다 받고 던졌다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근일점, 원일점에서 가까운 점에서 뭐냐면 던지는 점이죠. 그래서 속도가 최고인 점이에요. 속도가. V가 제일 빠른 점이고 최고점에서는 사실 속도가 0이거든요. 이게 1차원 운동에서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던졌다면 여기서 0이 되는 게 맞아요. 순간. 근데 이렇게 던졌을 때 수직 속도는 0이 되지만 수평 속도는 아직 있거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속도가 0은 아닌 점. 근데 어떻든 속도가 제일 작은 지점이 바로 원일점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지점이에요.
속도가 제일 작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제일 작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0이라고 잡은 게 아니라고. 기존 포텐셜 에너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 위치적인 포텐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고 운동 에너지가 최근 지점에서 던지게 되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장전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장전이. 그래서 빠진 운동 에너지만큼이 다 포텐셜 에너지로 이게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던졌다 받고 던졌다, 이건 똑같잖아. 여기는 운동 에너지 최대인 지점,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 운동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 이해가죠? 그 중간중간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을 구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든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다 보존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돼요. 공을 던졌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한 거야. 태양이 지구를 던졌다 놨다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케플러 법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인데 이것들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 이것만 잘 정리하면 이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 단순하게 해가지고 왜 선이 안 그려져? 나 진짜 선이 안. 야,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예요. 위성이 다른 걸로 보였지만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위성을 하나가 던져서 요 위치. 처음에 단순한 거 해보자고. 두 개 하지 말자고, 처음부터. 하나짜리를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문제는 뭐냐면 케플러 법칙은 항상 그림이 이렇게 나와. 이걸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이러면 쉬운데 항상 눕혀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던졌다 받는 건데, 잘 보세요. 두 가지 포인트를 우선 첫 번째로 잡습니다. 힘하고 가속도예요. 힘은 말 그대로 힘이고요. 가속도는 말 그대로 가속도예요. 뭐 하는 거야? 가속도는 뭐예요? 힘의 효과예요. 이 둘을 구분해야 돼요. 자, 봐봐요. 행성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요. 지구예요. 이거 인공위성을 m이라고, 스몰 m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애. 여기도 있어도 m이죠. 질량 안 변하지. 힘은 어떻게 구하냐? 만류인력으로 구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라지 m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스몰 m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해가지고 요 녀석을 갖다가 요렇게 우리가 구합니다. 요게 힘이에요. 그래서 힘은요, 잘 보세요. 라지 m에 의한 것도 필요하고 스몰 m에 의한 것도 필요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잡아당기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얘도 작용하지만 얘도 작용한단 말이에요. 두 개가 요소가 똑같아.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이해갑니까? 똑같은 질량은 변하지 않더라도 얘가 요 가까운 데서 잡아당기는 거나, 얘네 둘이 멀리서 잡아당기나 누가 힘세겠어? 당연히 얘가 작은 거. 가까울수록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용과 반작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가속도. 힘은 요거죠. 그쵸? 서로 주고받는 힘은, 혹은 얘가 여기서도 주고받는 힘이 요건데, 요걸 갖다가 가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F니까 지금 이 행성, 여기 위성이 받는 힘은 자기 질량의 가속도, F는 ma가 돼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요. 뭐냐면 자기 질량은 상쇄가 돼요. 즉 가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힘의 효과지. 힘의 효과는 자기 질량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뭐로 생각하는 거야? 얘가 잡아당겨서 내가 힘의 효과를 느껴요. 얘가 얼마만큼 거리에서 잡아당겨서, 가까운 데서 잡아당겨서 힘의 효과가 나타나요. 멀리서 잡아당겨서 힘의 효과가 나타나요. 이거예요. 자기 질량 관계없어요. 힘의 효과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헷갈렸던 거야. 제가 힘을 줬기 때문에 내가 끌려갔어요. 자기가 잡아당기는 건 생각 못하고 항상 쟤 때문이에요. 제가 잡아당겼기 때문에, 제가 밀었기 때문에 항상 얘만 효과, 힘의 효과를 볼 때는 이 상대방에 대한 질량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작용과 반작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어. 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힘을 느끼는 건 이 힘의 효과거든. 가속도거든. 자기 질량 사라진다고. 그럼 봐봐요. 얘가, 위성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얘가 잡아당기는 건 동일하죠. 그래서 질량과 관련이, 그러니까 질량, 얘가 잡아당기는 게 만약에 지구냐 태양이냐 이거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누가 잡아당기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만 따지면 돼요. 가까우면 가속도가 큰 거고 멀면 힘의 효과가 줄어든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힘은요 우선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죠.
여기 A점과 B점을 비교해 보면 얘가 큰 거죠. 그렇죠? 이쪽이 있을 때가 거리적인 요소를 봤을 때 가까워요. 그래서 얘가 큰 겁니다. 단 주의할 사항. 힘을 볼 땐 얘는 똑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그냥 거리만 봐도 됐지만 만약에 얘랑 있는데 얘가 질량이 만약에 5m이 됐거나 그러면 얘에 대한 질량 효과도 적용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가속도만 봐서 힘의 효과만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힘 자체를 물어볼 때는 얘 질량도 고려해야 되지만 얘 질량도 자기 질량도 고려해야 되지만 힘의 효과만 볼 때는 자기 질량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항상 얘만 잡아당기기 때문에 거리만 따지면 돼요. 거리가 가깝고 멀어.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데가 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되겠죠? 속력은 A가 던지는 지점, B가 최고점 지점이죠. 그래서 속력은 A가 빨라요.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같은 질량의 속력이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도 A가 크죠. 포텐셜 에너지는 반대로 여기 운동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 작죠. 최대로 가서 운동 에너지 다 어디로 갔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중력 용철에 저장됐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B가 큰 겁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둘의 합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어디서나 같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면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욜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애가 있어요. 다른 애가 있을 때는 문제는 다른 애가 요 지금 힘에 대한 내용을 비교할 때는 요 질량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쵸, 얘도 이걸 고려해 줘야 되고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결과적으로 행성이라는 애랑 얘랑 둘이 서로 작용하는 거 보면서 거리까지 달라지는 거는 잘 물어보질 않아요. 이건 완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여기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P점에 둘 다 다른 애인데 위치는 똑같이 있을 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요? 거리는 똑같죠. 거리는 똑같은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거는 mm이에요. 거리는 똑같으니까 선생님 안 쓸게요. 그냥 라지 R 제곱인데 써놓고 안 쓴대.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얘랑 라지 N과 EM은요 여기 있을 때 여기 EM도 이거는 얘가 이만큼 잡아당기고 EM도 여기에 이만큼 잡아당기는 거예요. 거리는 똑같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커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A가 여기 있을 때나 B가 여기 있을 때 질량도 다르다. 이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는 A가 커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정확히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지금 보면 질량은 얘가 두 배잖아요. 질량 두 배지만 이 거리는 어마무시하게 길어. 여기가 지구와 뭐 달까지 거리라고 하면 지구와 뭐 목성까지 거리야. 이 거리가 엄청나게 크고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힘은 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고 잘. 그래서 같은 위치로 봤을 때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질량을 고려해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이거 어떻게 될까? 같은 위치에서. 그렇지. 똑같아. 이 가속도는 힘의 효과죠. 얘한테 물어보잖아. 지는 고려 안 해도 돼. 얘가 잡아당겨요 이거예요. 근데 거리가 뭐냐 가깝냐는 똑같거든. 얘한테 물어봐도 뭐야? 이 위치에서 뭐 지는 고려할 필요 없어. 얘가 잡아당겨요 똑같은 데서. 똑같은 M이라는 애가 잡아당기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같은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M이 잡아당겨도 여기는 가깝지. 똑같은 M이 잡아당겨도 얘가 멀지. 그때는 또 A가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물어볼 수 있는지가 다양하다고. 응?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 체크를 못해. 가속도가 똑같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야. 특히 여기는 M이고 EM이니까. 힘하고 힘의 효과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힘의 효과는 자기 자신은 다 생략. 제가 밀었어요 이거야. 나도 여러분 옛날에 뭐 그런 경우 잘 없겠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누가 좀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면 제가 밀었는데요. 저도 밀었어요. 이러지 않잖아. 제가 먼저 놀렸어요. 이러잖아. 그거야 그거. 힘의 효과는 그거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속도라는 부분은 같은 지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속도로 던졌을까? 아니야. 여기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 이거 좀 지울게요.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이게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선생님이 목이 잠겨요. 굉장히 선생님이 환경지표 식물 같아. 식물은 아니고 동물 같아. 막 개구리처럼.
조금만 이게 안 좋으면 바로 이게 나타나.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아주. 좀 둔감했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은. 같은 위치죠. 그쵸?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속력을 물어보는데 봐봐. 얘는요, 이렇게 던져서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삐용. 얘는 멀리 던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B가 훨씬 더 그러니까 세게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큰 거예요. 여기서. 이 거리가 엄청 멀다 그랬잖아. 이렇게 던졌다 오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0 던지면 이렇게 와서 돌아온단 말이야. 이거는 뭐 한 80으로 던져야지만 최고점까지 높이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B가 커요.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속력도 크지만, 그렇죠?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선생님 목이 좀 이렇게 잠기잖아요. 미안합니다. 자, 속도도 크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질량까지 크죠. 그래서 당연히 B가 큰 거예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건 알겠지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걸 우리가 또 계산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묻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선생님 자세히 안 할게. 괜히 이것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근데 요 정도 우리가 구분하는 것만 조금 연습하면 여러분 훌륭하게 모든 수능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하다는 거예요. 관성계는 뭐냐면요. 힘받지 않은 거예요. 즉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 힘받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관성계라고 그래. 그럼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힘받지 않은 거. 첫 번째 뭐야? 당연히 정지지. 정지한 상태. 그걸 관성계라고 그래. 또 하나는 뭐냐면 등속, 운동. 이것도 힘받지 않은 거랑 같다 그랬잖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 자,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정지한 곳에서 사람이 서가지고 뭐 앉아도 좋아. 동전을 던졌다 받았다가 해봐. 정지한 곳에서는 동전을 위로 던지면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실험에 대한 결과야. 정지한 곳에서. 근데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무빙워크처럼 일정하게 가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가는 뭐 버스나 기차 같은 데서 동전 던졌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럼 얘네들의 실험 결과가 똑같지? 그럼 얘네들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나요? 자, 한번 선생님 설명드릴게.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 온도계를 꽂았더니 50도야. 근데 모래가 담겨 있어. 온도계를 꽂았더니 50도야. 이 온도에 대한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들의 온도는 같다는 얘기지. 실험 결과가 똑같잖아. 선생님 얘는 물이고요. 얘는 저기 모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거 묻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온도가 똑같다는 거야. 오로지 실험 결과로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결과로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정지했을 때 분명히 던졌다 받을 수 있는 실험을 완수했어. 받을 수 있군. 이렇게 결론 냈어. 운동하고 있지만 받을 수 있으면 실험 결과가 동일한 거야. 그럼 얘랑 시스템이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물리법칙은 똑같다. 동일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속 운동을 하죠. 그럼 못 받아요, 여러분. 돈을 던지는 순간에 갑자기 자동차가 막 급출발하게 되면 돈 뒤로 넘어가거든. 왜냐면 던지는 순간에 내가 앞으로 가속이 돼서 버스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급브레이크 밟으면 막 뒤처지면서 막 와장창 하잖아. 그럼 못 받아. 가속 운동하는 곳에서는 못 받지. 분명히 정지한 곳에서는 받았는데 가속 운동하면 못 받았다. 이건 실험 결과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같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는 냉철하다 그랬어요. 결과로만 따진 거야. 여기서 받았어? 얘도 받았어? 똑같은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이거 실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지한 거나 등속 운동하는 거나 외부에서 만약에 이걸 보지 않으면 완벽하게 여러분 구분 못해요. 여러분도 경험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들이 건물에 올라갈 때 혹은 뭐 집에 갈 때 잠깐 정신이 팔려서 이 버튼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버튼을 깜빡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때가 됐는데 이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도착할 때가 됐는데 도착 안 해. 왜 도착 안 하냐 해서 얼핏 보면 그때 안 누르고 있는 거거든. 이거야 이거. 이거란 말이야. 뭐냐면 만약에 버튼을 안 눌렀다고 했을 때 얘가 가속을 받고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가속 받아서 움찔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부터 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얘가 등속도로 운동하거든요. 근데 요 가속되는 순간만 잘 깜빡하고 잊었다고 하면은 일정하게 올라갈 때는 말 그대로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라서 정지했을 때랑 얘랑 똑같아서 여러분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그 청룡열차 같은 걸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여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힘받기 때문에 이거 정신 이거 뭐 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뭐 버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단번에 알지. 지금 계속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근데 버튼을 안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정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버튼을 안 눌렀네.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야. 이게 실제 그래. 실제로도 그래. 어.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을 우리가 외부를 차단해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경험이 없어.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실험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게 완벽한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볼게요. 모든 관성계에서, 이 관성계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가속받으면 이거는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우주선에서만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거나 이 시스템 안에서 여기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하게 되면 그때는 특수상대성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운동으로 넘어가야 돼요. 됐죠? 그래서 진공성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C라는 거. 이거는 상대적인 운동이 발생해도 항상 C라는 거. 이게 좀 신기한 겁니다.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 이론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대한 핵심만 얘기해서 뭐 트윈 패러독스라던가 아니면 기차 패러독스 이런 거 있어요. 레더 패러독스. 기차가 막 줄어들고 막 늘어나고 해가지고 뭐 차고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설명까지 다 드렸었는데 여기선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무조건 빛의 속력은 상대적인 운동을 해도 항상 C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 타고 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기차가 같이 가고 있으면 같은 속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갈 때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면 상대 속도가 더 커져야 된다고. 자기 속도에 대한 거를 생각 안 하고 얘가 더 빨리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긴 기차가 두두둑 하고서 금방 끝난다고. 그만큼 금방 끝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기차 길이는 똑같은데 빠른 시간으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 속도가 자기 속도만큼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정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됐죠? 근데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운동해도 C예요. 아시겠죠? 더 신기한 거는 얘랑 같이 가게 되면 얘가 정지 있어 보게 되죠? 그래도 만약에 A라는 애가 B를 봐도 빛의 속도는 싱 하면서 C로 가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제적으로 까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현상을 보게 되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자, 똑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번개가 쳤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번개인데 이걸 이제 빛의 속도긴 하지만 선생님 그냥 천동으로 설명할게요. 꽝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여기서 오는 그 거리가 똑같다고 하면 동시에 쳤다고 하면 여기도 꽝 여기도 꽝 해가지고 얘는 동시에 쳤다고 얘기해요. 그때 반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친구가 봤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쳤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천둥 소리가 왔을 때 얘가 도망갔어요. 그럼 이만큼을 더 와야 돼. 반면에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원래 이만큼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요만큼만 가도 벌써 도착했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동시에 쳐도 2번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1번은 이만큼을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이 그러니까 2번이 먼저 치고 2번은 나중에 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2번이 먼저 치고 1번이 나중에 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같은 동시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누구 말이 맞아? 둘 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예요. 시간 팽창과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걸 한번 쌤하고 정리해 볼게요. 복잡하게 나오지만 선생님이 시험에 관련된 것만 정리하면 내로남불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이 얘기했다가 잘렸어요. 무슨 학생들한테 야 이거 근데 봐봐. 옛날부터 선생님이 이 표현했는데 요즘 정치권 이런 데서 맨날 내로남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를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아니, 뭐 우리 학생들 바본가? 고등학생쯤 되면 다 이런 내용 아는데.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이 좋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참 좋은 표현이야 진짜. 한 번에 빡 들어오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야. 응? 지는 지 생각 못하고 다 남의 허물만 본다 이거지. 특수상대성 이론이 딱 이거예요.
선생님 벌써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 얘기 했던,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딱 요거 한마디로 끝나요. 아시겠죠? 이거야. 네가 잘못했네 이거야. 지 잘못은 모르고 네가 잘못했네 이거야.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두고요. 시간 팽창이란 건 뭐냐면 중요한 게 우리 교과서는 이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적으로 시간 간격이 팽창돼요. 이게 시간 팽창하고 시간 지연을 굉장히 헷갈려 한단 말이야. 시간 간격이 팽창이 되면은 전체 흐른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이걸 간격을 꼭 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어. 어떻든 이거 시간 팽창이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이 된다는 거, 길이가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주로 나와요. 물론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 해가지고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데 요는 문제화가 잘 안 돼. 예전에 수능인가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이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면 질량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빛의 속도는 빛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하나 이 여기서는 이 에너지와 이 쉽게 말하면은 이 질량은 동일하다. 이 질량이 결과적으로 에너지화 된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온 내용이니까 이것도 생각하면은 이걸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두 가지를 살펴보세요. 시간이 팽창되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되는 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시간 팽창 안 되고 길이도 수축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선생님은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비정상이라는 게 실제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편의상 선생님은 비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표현을 잘 알아두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우리 뭐 물리학 책에서는 기준을 잡는 걸로 뭘 얘기하냐면 프로퍼 타임하고 프로퍼 랭스를 해서 고유 시간, 고유 길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 안 씁니다. 괜히 헷갈려요. 물론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정석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걸 선생님 추천합니다. 괜히 선생님 얘기 듣지 말고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본인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 안 씁니다. 그냥 정상 비정상을 얘기할게요. 어떨 때 정상이냐, 어떨 때 비정상이냐. 무조건 이런 일들, 시간 팽창,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가 줄어드는 비정상이 일어날 때는 뭐냐면 운동할 때예요. 운동할 때. 특히 운동하는 남을 볼 때 이런 비정상이 일어나요.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운동도 어떤 운동이냐면 상대적인 운동이에요. 상대적인 운동. 얘가 운동하고 있어요. 우주선 안에서. 밖에서 보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얘가 지 시간을 측정해요. 정상, 비정상. 정상이야. 지가 지 거 볼 때는 정상이라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잖아. 지가 지 우주선 길이 측정해. 정상, 비정상. 정상이야. 됐죠? 지가 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지 거 볼 때는 정상이라고.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시계를 봐요. 정상, 비정상. 정상이에요. 자기가 자기 길이 측정해요. 정상, 비정상. 정상이에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요 지면에 있는 사람이 운동하는 여자를 봐요. 여기 있는 여자를 보고 있는데 여자의 시계를 봤어요.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에요. 얘가 볼 때 얘 운동하고 있잖아. 비정상이에요. 우주선의 길이 측정해요. 운동하고 있죠. 남자가 볼 때 비정상이에요. 그럼 재밌는 거. 여자애가 지가 운동을 하면서도 이 남자를 봐요. 그러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가 뒤로 가고 있어요라고, 남자가 운동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뻔뻔스럽게도.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남을 볼 때, 그러니까 얘가 남을 볼 때 얘가 운동하는 걸로 보이면 얘 시간 비정상, 얘 길이 비정상이 돼요. 그럼 또 하나 질문. 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남자도 같이 똑같은 속도로 푸시 가면서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얘가 자기 거 보면 뭐야? 시간하고 길이 정상. 지가 자기 거 시간하고 저 길이 보면 정상. 얘가 남자가 여자 볼 때 정상, 비정상. 정상. 이해가요? 같은 속도로 운동하면 얘가 운동하는 걸로 안 보이죠.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으로 보여. 여자가 남자 볼 때도 뭐야? 운동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걸로 안 보이지. 같이 가기 때문에. 서로 정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볼 때 남자의 시간과 거리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걸로만 생각하면 돼. 요걸로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걸 하면 되겠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 같은 경우도 운동하는 물질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제 질량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오르지 빛만 가능하다. 이 얘기하면 되겠고, 이거 조금 증명을 하면 이래요. 잠깐만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헷갈려하기 때문에 뚜루뚜뚜뚜루뚜 삐삐삐 요 부분 왜 시간 팽창이 일어나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로퍼 타임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스톡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문제는 비정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시간 팽창 길이수축. 지가 지꺼 볼 때 정상, 지가 지꺼 볼 때 정상, 얘가 얘를 보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야. 너 불륜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자기가 자기 걸 측정할 때, 지가 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지 거 측정할 땐 지가 운동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봐요. 똑딱이라는 이 빛의 속도라는 이 빛의 속도로 이 빛시계를 할 때 결과적으로 똑딱이라는 거리는 L이라는 거리를 두 번 왕복하죠. 이 L이라는 거리를 가요. 그때 지가 측정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이 시간 간격을. 똑딱이에요. 똑딱. 똑딱. 됐죠? 그런데 이게 빛의 속도, 빛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운동을 하니까 출발한 게 똑딱 되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도 이동하니까 똑딱이 되죠. 그래서 이 길이가 2L보다는 커졌어요. 길어졌다고. L 길이가 요만큼이잖아. 옆으로 눕혀봐도 이것밖에 안 되잖아. 훨씬 길어졌지. 맞죠? 그걸로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빛의 속도는 동일해야 되거든. 상대적인 운동을 해도.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 얘랑 똑같아야 돼. 근데 얘가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 델타 T라는 것도 늘어나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델타 T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죠. 시간 간격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가는 시간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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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5초 이렇게 갔어. 근데 시간 간격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똑딱 똑딱.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얘 5초 갈 동안 3초밖에 못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이 팽창되면 시간 간격 팽창이라고 하면 내가 참 좋겠는데, 이거 애들 힘들게 왜 뭐 기쁜 듯이 쓰려나? 있긴 뭐 있어.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전체 시간이 줄었다 그랬죠. 전체 흐른 시간은 선생님이 그냥 T로 표시할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 여러분 교재에선 절대 델타 T로 표시 안 하고 이걸로 다 표시해.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다고. 얘는 5초 지났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같은 동일한 그 어떤 간격을 뒀을 때 얘는 3초밖에 안 지났어.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간 거야. 얘는 5초나 지나가는데 얘는 3초밖에 안 지났으니까 느리게 간 거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이 길이 수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남자가 여기서 측정한 요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잘 봐요. L이라는 거를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V라는 애가 출발해서 여기 행성까지 도착했을 때 그때 길이를 재보자고. 그럼 V라는 속도로 T만큼 갔을 때가 L이 되는 거야. 되겠죠? 응? 이해가죠? 예, 얘는 지금 얘가 정지해 있고 지구하고 행성도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정상 거리가 되는 거야. 정상 길이. 근데 얘가 측정하잖아? 얘가 측정하면 처음에 지구가 여기로 쫑 뒤로 가고 행성이 뒤로 갈 거 아니야. 지가 운동한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 길이 수축. 비정상이라고. 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요. 잘 봐요. 어떻든 V라는 속도로 가지. 문제는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비정상. 시간이 비정상이야. T가 정상 시간보다 느리게 가. VT 곱한 게 L이라며. 근데 V보다 T를 곱했는데 T가 작은 거야. 그럼 L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돼.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다고. 델타 T 하나만 넣어주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떻든 간에 내로남불만 기억해서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푸나 봐. 특수상대성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특수상대성 문제성 특수상대성 문제 발음이 안 되냐. 문제가 나오면 진짜 쉬운 문제야. 이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내가 내 거 보면 정상, 운동하는 남을 보면 비정상. 됐죠?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에서 이 증거 부분 중에 뮤온 부분은 여러분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뮤온만 우선 제대로 이해해도 뭐 상황이 바뀌어도 이 뮤온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꼭 알아둬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반적으로 모든 그 교재나 이런 게 그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시간 팽창 먼저 설명하고 길이 수축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순서가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개념이 잡히는 게 맞는데 선생님 거꾸로 길이 수축을 통해서 시간 지연, 시간 팽창을 선생님이 한번 또 유도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요걸 왜 하냐면 요걸 통해서 뒤에 있는 패러독스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을 테니까. 자, 우선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상황인데 지구에 정지한 사람이 있고 지구에서 행성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출발해서 행성까지 운동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요게 이제 B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간을 측정하는 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시간을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측정할 때 여기 운동하는 애가 지구에서 출발해서 행성까지 도착했을 때를 똑딱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즉 얘가 요 우주선의 시계를 본다는 거야, 이게. 이걸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시계 여러분 시계도 똑같지. 시계 바늘이 1초라고 하는 거는 요 한 칸에서 다음 칸까지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서 똑딱 이렇게 해서 도착하면 요게 1초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시간 측정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지구에 있는 입장에서 봐봐요. 여기 있는 우주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여기 있는 바늘이 여기로 도착했을 때 이게 똑딱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지구 입장에서 잘 봐요. 얘 지구랑 행성 간이 요 지금 요 칸 간격, 시간 칸 간격이 정상 비정상. 운동 안 하니까 정상이라고. 정상 길이를 갖다가 얘가 이렇게 운동해서 처음에 출발해서 도착하면 1초가 지났어요. 이렇게 측정한다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측정할 때 이 간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근데 얘가 운동한단 말이야.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녀석이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이 녀석이 운동한다고. 그럼 얘가 비정상이지. 선생님 길이 수축으로 시간 팽창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길이가 수축돼야 돼.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날씬해진다고 이렇게. 그럼 이 두꺼운 우주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똑딱 할 때 걸린 시간보다 얘는 그대로지만 얘가 날씬해져서 얇아졌어.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똑딱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길이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늘이 날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계바늘이 날씬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도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을 좀 지우고 이번에는 요 운동하는 입장에서 보자고요. 운동하는 입장에서 이 녀석은 지가 운동해야지. 이제 바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바늘 입장에서. 바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하고 행성이 뒤로, 그러니까 지구 한번 지나가고 행성 한번 뒤로 가니까 지구하고 행성이 움직이지. 쉽게 말하면 나는 바늘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눈금표가 움직여서 시간이 가는 형태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바늘 여기 지금 여기 눈금 형태들이 눈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눈금이 어떻게 되냐면 비정상이야. 눈금이 어떻게? 그러지. 길이 수축이라서 얘가 줄어들어. 눈금 간격이 줄어들어. 원래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똑딱이 자기 속도는 똑같이 가거든. 똑딱이 금방이지. 그래서 이 시간이 빠르게 가야 돼 자기가.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런다? 자기 시간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빨라지는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빠르게 가는데 그걸 자기 시간을 정상이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밖을 보게 되면 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가 빠르다는 생각 안 하고 얘가 느리게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게. 약간 말장난 같아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얘 입장에서 누가 길이 수축? 얘네들이 길이 수축이야. 지구하고 행성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밖을 보면 어떻게 된다? 지구하고 행성에 있는 애들이 시간이 느리게 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어떻든.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고 요 미온 얘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자 지구가 있으면 우주에서 이 방사선 입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온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표준 모형에서 이제 미온 입자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얘가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얘 속도를 알고 있어. 근데 수명도 알고 있다. 얘가 하루살이야.
어, 원데이 살고 가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루 만에 죽는 애야. 근데 얘가 날아오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우주에서 지구의 지표면이 있으면 여기에 도착하려면 이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거리 3일이 걸리거든. 얘 속력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중간 오다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 관측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뭐야 이거, 여기 관측자 입장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뮤온이 이 지상에서 관측이 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일 걸리는데, 그리고 지는 하루만면 죽어버리면 오다가 사라져 버려야지. 근데 도착한다는 얘기야. 이거를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로 봐요. 도착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 뮤온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아니, 관측자 입장에서 보자. 이게 더 쉽겠다. 관측자 입장에서 보자. 그럼 관측자가 뮤온 도착하지. 그 뮤온이 도착하면 관측자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서 뮤온 봤어요? 어떻게 뮤온이 어떻게 도착했죠? 그러면 얘 하루 사는 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일 살던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지? 얘가 운동하지. 이해가죠? 운동하는 애를 지금 정지한 애가 운동하는 남을 보게 되면 얘는 시간이 느리게 가지.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고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3일에 해당하는 만큼 사는 거야. 원래 하루 사는 게 맞는데 3일 정도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일 살던데요? 시간이 느리게 가서. 그래서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뮤온 입장에서 이제 뮤온한테 마이크 갖다 대고 어떻게 지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떻게 오셨죠? 그러니까 지구까지 이거 당신 하루밖에 못 사는데 이거 3일이나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착했어요? 그럼 뮤온은 뭐라는지 알아? 3일 안 걸리던데요? 하루면 도착할 거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하루 사는 거 맞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운동하지. 그런데 지가 운동한다고 생각 안 하고 지구가 다가온다고 보는 거야. 지구가 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뮤온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 여기서는. 그래서 3일 동안의 갈 거리가 아니고 미혼 시간으로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 살아있는 동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볍게 도착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측자 입장에서는 운동하는 얘가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도착했어요. 3일 살던데요? 이 얘기. 그 다음에 운동하는 미혼 입장에서는 지가 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구가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3일 거리 아니고 하루면 도착할 거리던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정확하게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소개만 할게요. 사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맛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거 짜맞추기 위해서 거리가 늘어나면 시간도 같이 따라 늘어나야 되고 거리가 줄어들면 시간도 같이 따라 줄어들어야 된다. 이제 이거 짜맞춘 이론이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 헷갈리는 거가 그거를 좀 이해하는 게 이게 사실 묘미거든요. 이제 수험생들은 문제 풀 때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내로남불 그것만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문제는 100%다 풀려요. 근데 이제 수험생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시험이 끝나고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생각의 유의거든.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징은. 자, 그럼 여기 패러독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선 패러독스가 뭐냐면 모수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패러독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거는 모순하고 다른 거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일 유명한 게 쌍둥이 패러독스거든요. 자,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어. 얘가 쌍이고 얘가 둥이에요. 됐죠? 근데 둥이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났어. 그러면 딱 보면 지금 쌍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지. 쌍이 더 많이 늙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둥이의 시간이 느리게 갔기 때문에 얘는 나이를 안 먹은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뭐냐면 앞서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면 지금 쌍의 입장에선 둥이가 운동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둥이의 시간이 느리게 갔기 때문에 이게 맞지. 그런데 반대로 요 쌍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다 그럴까? 둥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쌍이 지구와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갔다가 이렇게 운동해서 도착하는 거거든. 자기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쌍도 나이를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되니까는 나이를 안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둘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리고 아까 내로남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뭐 선생님이 이거 뇌생남녀 물리2에서도 이게 증명을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도 선생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도 하고 뭐 EBS도 하고 지금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시리즈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했는지는 이제 거의 막 선생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긴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검색하면서 광쌤만 붙이면 되거든요. 검색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특히 우주선 이 문제에서 특히 수능에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알거든. 근데 빛을 옆으로 쏘는 거 있잖아. 옆으로 쏴서 하는 거. 이건 여러분 되게 헷갈려요. 이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증명하는 것까지 그거는 유튜브에다 올린 거 기억나거든요. 그건 EBS에서 못했어. 거기까지 하면 EBS도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검색해서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자, 또 하나 유명한 패러독스가 레더 패러독스를 해가지고 사다리 패러독스로 해서 창고 안에 긴 사다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얘기인데 요걸 선생님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각색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 기차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 자,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통과하는 다리가 끊어져 있어. 근데 여기 얘랑 똑같이 움직이는 애가 지금 둥이지. 얘가 운동하는 애가 둥이지. 둥이가 여기 타 있고, 그 다음에 쌍은 다리 위에서 얘를 보고 있어. 이해갑니까? 그러면 봐봐. 이 다리를 기차가 통과할까 아니면은 추락할까 이거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정지하고 있는 애 입장, 즉 쌍의 입장에서 자, 쌍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 떨어져야 돼, 반드시.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하는 애는 기차지. 다리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운동하는 애가 기차니까 기차가 비정상이 돼야 되지. 그래서 기차의 길이 수축이 일어나. 요 틈은 그대로 있는데 이건 정상이니까 기차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요 틈보다 짧아져. 그래서 추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까지 틀린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요 지금 둥의 입장에서 둥을 빨간색으로 할 걸 그랬다. 자, 요 둥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차가 통과한다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통과해요. 왜 그렇지? 그렇지. 실제로 자기는 운동한다고 생각 안 해. 이해가요? 자기는 운동 안 해. 문제는 운동하는 거는 다리가 운동해. 그래서 다리의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틈 간격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리에 선생님이 것도 신경 썼던 다리 간격 봐봐. 그치? 얘가 수축되니까 다리의 간격들도 좁아졌지. 틈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틈은 그냥 이 기차가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둥의 얘기 어때요? 얘도 모순이 없어. 맞는 얘기야. 그럼 얘 얘기도 맞고 쌍의 얘기도 맞고 둥의 얘기도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문제는 지금 우리 여기 트윈 패러독스에서 봤던 것처럼 떨어지는 게 맞아요. 재밌죠? 재밌다고. 이것은 골치 아파. 여러분 이게 시험 봐서 그렇지 시험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거 재밌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 같은 거 선생님이 했으니까 증명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예. 요거에 대한 답의 핵심은 아까 선생님이 그 역으로 설명했던 거 그걸 조금 고려하면은 답에 좀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어떻든 요 정도를 생각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일반 상대성 이론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등가원리라 그래가지고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첫 번째고 그럼 관성력은 뭐냐? 가속하는 운동하는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적인 힘이에요. 리얼 힘이 아니고 이 가상적인 힘인데 요거 선생님이 내상남녀 물리투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아기적 사고야 이거는. 진짜 유아기적 사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생각하는 유아적 사고거든요. 선생님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간단하게만. 버스가 있어요. 정지에 있다가 여러분들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면 어떻게 돼? 그냥 경험을 떠올려. 머리 쓰지 말고 하면서 뒤로 쏠리지. 이거 왜 그러냐 이거야. 반대로 일정하게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게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끼 밟으면 어떻게 돼? 앞으로 쏠리지.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게 관성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정지에 있었을 때 생각해봐요. 이렇게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A로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갑자기 확 쏠리면서 엑셀레이터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 관성 때문에 사람은 서 있으려고 그런다? 근데 버스가 힘을 받아서 버스만 가면 되는데
어? 사람 다리는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하고 다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서 있으라는데 버스하고 다리만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공포잖아.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걸 연결해 줘야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해 주면. 해서 뒤로 가는 거란 말이야. 몸이 뒤로 쏠린다고. 근데 이거를 유아기적 사고가 뭐냐면 버스가 이건 고급적인 사고야. 앞으로 가속해서 다리가 앞으로 나가 나는 그대로 있는데 다리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됐다는 건 고급적인 사고고 지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갔다 이거지. 누구야 이거야. 누가 나 밀었어요. 그래서 뒤로 갔어요. 이 얘기야. 누구야 누구 도대체 누가 밀었니? 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관성력이야. 그래서 관성력은 뭐냐면 원래 걔가 받는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가 이렇게 있다가 뒤로 가는 건 누가 밀어서 그래. 혹은 얘가 잡아당겨서 그래. 그래서 버스가 가속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유아기적인 사고야. 얘도 한번 볼까? 얘도 자 한번 볼게요. 원래 일정하게 가고 있으면 이제는 가는 게 관성이야. 같이 쭉 버스랑 같이 가는 게 관성인데 갑자기 가속도가 이제 A로 브레이크를 밟을 거야. 뒤로 끽 하고 쓴 거야. 뒤로 힘을 받은 거야. 그럼 계속 가려고 하는데 버스하고 다리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쓰면 다리 또 서야 돼. 얘는 쭉 계속 가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공포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리는 여기 와서 갑자기 멈췄지만 얘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버스가 뒤로 가속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서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이쪽으로 젖혀졌지. 그 누가 이쪽으로 밀었어 이 얘기하는 거야. 버스의 가속 힘 받는 방향과 관성력은 반대. 누가 밀었어요. 누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이래가지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밀어서 이렇게 됐어요. 힘 받았어요. 얼마나 유아기적인 사고야 이게. 아시겠죠? 이게 관성력이에요.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관성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 불가능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쭉 지우는 것도 힘드네. 띠딘 마리오 음악을 잠깐 틀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봐봐요. 지구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얘가 물체를 놓게 되면 점점점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랑 지구가 없어. 그런데 지가 위로 가면은 얘가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둘은 구분이 안 된다. 아까 동전 실험이 똑같은 거랑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건지 지가 가속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건데 선생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봐봐요. 자, 지구가 있어. 그럼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눈높이에서 공을 놓으면 그쵸 돌을 놓으면 1초 뒤에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1초 2초 뒤에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는데 그때 이동거리도 더 많아져서 여기 2초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봐. 똑같은 상황인데 우주라고 생각해. 우주인데 문제는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잖아. 얘는 동동 떠 있어 그냥 공을 그대로 놨을 때. 근데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지가 위로 쥐라는 속도로 가속돼.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대로 있는데 지가 공하고 똑같은 거야. 1초에 이만큼 가속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1초에는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까 10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 10 더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이동거리도 늘어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죠? 공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건 사람이 공은 그대로 두고 우주선하고 사람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가속되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가속되는 거야.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지금 우주선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이동해.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보자고. 잘 봐요. 내 눈높이에 있었다고. 1초 뒤에 얘가 일로 왔는데 얘 눈높이 있었던 애가 1초 뒤에 일로 왔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음 1초 그 2초 때 되면 지가 여기로 왔는데 내 눈높이에 있던 애가 지금 여기로 왔네요. 2초 때 1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여러분들 잘 봐봐요. 자, 요 결과 실험 결과 이 사람이 봤을 때 실험 결과와 이 사람 지가 가속됐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 실험 결과는 아니 뭐야 얘는 또 왜 이렇게 그렸어. 얘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완벽하게 동일하지.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 둘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50도면 50도 똑같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중력을 받았던 아니면 지가 위로 G라는 가속도를 받았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관성력과 중력은 똑같다.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을 보게 되면 질량은 주위의 시공간을 휘게한다는 거. 질량이 주변에 놓여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하고. 그래서 원래 만류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뉴턴은 질량짜리 두 개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이 작용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큰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하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질량이 놓여 있으면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그냥 이동한 것뿐이다. 얘가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의 휘어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빛은 원래 직진해요. 그래서 빛이 휘어지는 것도 사실은 뉴턴은 설명을 못했는데 그냥 빛은 직진하는 게 맞는데 공간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력 렌즈라는 거. 이 렌즈라는 것은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원래 오던 게 이게 휘어지면서 우리 막 볼록 렌즈 이런 거 했었잖아. 막 이렇게 빛 모아주고 이런 거. 원래 가던 길에 대해서 휘어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효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다 지워지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원래 여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서 휘어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눈으로 이걸 보거든. 근데 우린 눈은 바보 같아서 뭐에 지금 이게 적응이 됐냐면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적응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빛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위치는 여기인데 이렇게 휘어한데 여기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빛이 휘어지는 거에서 중력 렌즈 효과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도 있어요. 중력이 커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간단하게만 선생님 설명드리면 블랙홀 안에서는 시간이 아예 안 흐른다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블랙홀은 빛도 못 빠져나온다면 이 지금 휘어진 시공간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질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시간 측정이 빛시계로 측정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도 똑딱 해서 시간제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면 워낙 이 지금 시공간이 너무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못 빠져나오는 거야. 똑딱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못 하는 거야. 시간이 안 가는 거지. 똑딱을 해야지 시간이 가는 건데.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봤던 여기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됐다는 거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한 그림이 되겠고요. 되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주론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여기 자잘한 내용들이 많은데 우선 현대 우주론 보게 되면 프리드만 우주 모형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주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뭐 별들이나 이런 어떤 질량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중력을 작용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물질의 밀도를 얘기하는데 그 어떤 밀도의 기준을 냈어. 인계 밀도라고 해서 그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 밀도보다 만약에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질량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적죠. 질량들끼리 잡아당긴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면 여기 시공간이 적게 휘어있기 때문에 그 물질들끼리 서로 뭐 잡아당기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뉴턴식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퍼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폭발을 해서 시작했다고 봤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퍼진다. 그래서 열린 우주,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계 밀도와 동일할 때는 퍼지려는 힘하고 수축하려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균형 맞은 데선 더 이상 크기가 커지지 않을 거고 일정한 상태 유지할 것이다 얘기고 인계 밀도보다 여기 있는 인계 쉽게 말하면 질량들에 의한 밀도가 더 커진다 그러면 중력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잡아당겨서 수축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언제까지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점까지 계속 수축할 것이다. 그걸 닫힌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보세요. 어느 우주든 간에 이 셋의 공통점은 처음에 0에서부터 출발했다. 그 0에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대폭발 우주 중 빅뱅입니다. 빵 터져서 그 다음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퍼지고 난 다음에 질량들이 생겼을 때 질량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력 때문에 닫힐 거고 아직은 덜 생겼다 그러면 아직은 계속 커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그게 균형이 맞았다고 한다면 걔네들은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아직까지는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열린 우주까지는 아닌데 우선은 이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아직은 이건지는 몰라. 그런데 팽창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야. 빅뱅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로는 우주의 적색편이라는 거. 우주 적색편이 외부에서 오는 빛이 적색이 됐다는 거. 그렇죠? 이것은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블 법칙이라는 것이 우주 후퇴 속도는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로 은하가 있으면 이거는 얘네들끼리 물질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 공간이 멀어지는 거야.
멀어질수록 왜 더 멀어지냐면 얘가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가면 그냥 얘가 봤을 때 요 속력이 요거라면 요 속력도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공간이 벌어지죠. 얘와 얘 사이가 벌어지는데 얘와 얘 사이도 벌어지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는 더블로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은하의 후퇴 속도는 후퇴 속도는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허블 우주 법칙에서 이게 허블 상수고요. 결과적으로 이 후퇴 속도라는 거는 멀리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뭐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우주나이 구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여러분 중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는 아니고, 고2 때부터 막 그 연합평가 이런 거 봐봤으면 많이 나올 텐데,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또 문제 나오면 또 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데, 이건 조금 체크해 두세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폭발했을 때 엄청난 고온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3000 켈빈 정도로 식다가 오늘날은 2000 켈빈 정도로 식어야 된다는 거. 현재 우주의 크기라던가 이런 후퇴 속도를 감안했을 때 만약에 폭발이 일어난 지금 시점에는 2.7 켈빈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에서 우주에서 오는 모든 그 복사 열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7 켈빈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2.7 켈빈의 흑체 복사 스펙트럼과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게 왜 그러면 이 줄어드는 게 우주 팽창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빛의 파동이 있죠. 빛이 파동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빛이라는 에너지는 하 F로 표현했어요. 이거 양자적인 관점으로도 관계없고. 그래서 파동을 보게 되면 이 진동수 있죠. 이게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많은 게 에너지가 크고요. 진동이 작은 게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빛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이게 보라색이나 파란색 계열이야. 그리고 요런 애가 진동수가 작은 애가 붉은색 계열, 빨간색 계열이야. 소리로 보면 진동수 큰 게 에너지가 큰 거 고음이야.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진동수 작은 애가 저음이 되는 상황이에요. 됐죠? 그런데 파동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복사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냐면 복사 빛이 오는 거야. 이 상태로 오고 있는데 그냥 이 파동은 이 상태로 지가 오고 있거든. 문제는 뭐야? 공간이 늘어나 버리는 거야. 지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간이 늘어나 보니까 파동이 이게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 진동수가 작아지는 효과가 일어나지. 이런 진동수에서 이런 진동수로 바뀌니까. 그게 어떻게 돼? 에너지가 떨어지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점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유일하게 물리원에서 암기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이런 뭐 교환 입자라던가 표준 모형이라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매개 입자 이런 거는 뭐 소개야.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다더라고 하는 거지. 이걸 왜 이래서 이랬다. 우리 수준은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 입자 상호작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힘이에요. 힘. 상호작용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 힘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힘은 기본 힘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 잘 알고 있죠. 전자기력 알고 있죠.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해가지고 핵력 중에 하나입니다. 양력이라고도 얘기해요. 핵 속 안에서 일어나는 힘. 강한 상호작용도 마찬가지로 핵 안에서만 일어나는 힘이에요. 됐죠? 이런 거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이 상호작용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힘을 작용하냐? 그 상호작용을 할 때 이 명암을 주고받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입자를 교환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너랑 나랑 힘을 작용할 거는 나는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나는 전자인데요. 나는 양성자야.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네. 그러면 우리 서로 청력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을 작용합시다. 아니면 나 플러스요. 나도 플러스요. 그러면 우리 청력을 작용합시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게 바로 얘네들이 입자를 교환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매개 입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교환 입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지가 있는데 중력을 작용하는 건 중력자라는 입자를 교환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 그대로 썼어요. 그다음 전자기력 있죠. 이건 광자를 교환합니다. 광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중성자야. 뉴트론이야. 이거는 서로 전자기력 작용이 안 해. 하나가 전기 안 띄었잖아. 이거는 광자 교환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가 플러스라고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전기를 띄어야 돼.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때는 광자를 4개 해가지고 전자기력을 작용하는 거야. 전기력. 그 다음에 WG 보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양력에 대한 매개 입자거든요. 양력에 대한 매개 입자는 특히 베타 붕괴. 이거는 베타 붕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중성자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알아둬야 돼. 암기적인 요소로 중성자가 있어요.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합니다. 응? 양성자로 변하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를 토해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미자를 토해내는 요 내용이 돼요. 요 지금 베타 분계, 베타 디케이를 쉽게 말하면 요거에 관련된 힘이 바로 요거 WG 보손에 의한 내용이라는 거 요걸 하나 좀 체크해 두기 바라겠어요. 베타 디케이 됐죠? 요거 요 식도 조금 알아두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더하면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어떻게 0 되죠? 그리고 0, 0 더해도 0 되니까 위 플러스 1, 0, 0 더하면 1이죠? 여기 1이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때 그 핵 속에 이 양성자들이 있고 중성자들이 막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변할 때 그때 전자 하나 토해내고 중성미자를 방출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적인 요소로 그냥 가져가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근로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핵자들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들 잡아 붙여놓는 그런 힘. 그래서 요것들은 이렇게 맞춰가면 되겠고요. 문제 풀면서 그냥 그때그때 해결해도 돼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쿼크하고 렙톤에서 이제 이 표준명은 기본 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원자라고 했었고 그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본 입자가 또 깨진 거죠. 원자가 아니라 거기서 전자는 실제로 기본 입자가 맞아요. 전자는 기본 입자가 맞고 근데 이 핵도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 기본 입자가 있더라. 그게 바로 쿼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원자들 있죠. 원자라는 애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이 물질들이 모여서 물체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책상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나무고 나무는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원자라는 녀석부터 조금 살펴보게 되면 얘는 핵과 그 다음에 전자, 그쵸? 이 원자를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 원자라고 하면 이게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이 전자는 렙톤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본 입자가 맞아요. 그쵸? 근데 이 핵은 뭐로 되어 있냐면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P로 나타내는데 이 P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얘가 업커크라는 거랑 이제 다운커크로 되어 있거든요. P랑 중성자는 N이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을 쓰세요. 그리고 앞부분 끊으면 얘가 프로톤이 돼요. 양성자. 그 다음에 여기 뉴트론 중성자가 됩니다. 업 두 개면은 플러스 3분의 1 두 개니까는 자 요거 그대로 쓸게요.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여기 업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 빼기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양성자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3이니까 다운업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네들은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0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고요. 렙톤 중에서는 이제 중성미자들 있고 다양한 중성미자들 있고 그다음 쿼크는 업다운 쿼크가 있다. 물론 뭐 참 업다운 말고 참 스트레인지나 뭐 탑바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얘네들을 확실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여러 번 보면서 얘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인 문제들 풀면서 좀 더 개념들 다지고요.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